엄마의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축하해. 그런데 그 집 이제 민지한테 줄게.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민지가 더 필요하니까. 그 문자를 읽는 동안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그 아파트, 내 유일한 피난처를 엄마가 내 의붓동생에게 넘겨주겠다고? 게다가 집착이라니.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배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쌓아올린 마지막 성벽이었다. 나는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 5시, 퇴근 인파가 나를 스치며 지나가는데 내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왔다. 처음엔 따뜻한 미소로 나를 안아주던 여자였다. 수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내가 바보였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변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민지, 그녀의 진짜 딸 그 아이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된 거다. 나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답장을 보낼까? 아니, 그냥 무시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죄책감, 나의 비밀이 얽힌 덩어리였다. 5년 전 아버지의 죽음.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운전하던 차, 그녀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졌다. 수연아, 엄마를 용서해. 우리 가족을 지키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서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엄마의 음주운전을 숨겼다. 그 대가로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집을 민지에 주겠다고? 내 생일 선물로? 나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겉으로는 완벽한 그림이어야 한다. 드라마처럼 화려한 재벌가나 아니면 평범한 셀러리맨의 일상. 하지만 내 삶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삶. 그 집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3억 원짜리 원룸 아파트, 압구정에 위치한 그곳은 아버지의 유산 일부로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야 내놓으라고 한다. 답장을 보냈다. 엄마, 그 집은 제 거예요. 민지 언니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날 일,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몇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내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방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가 어떻게 나올까? 무시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나는 기다렸다. 10분, 20분. 마침내 답이 왔다. 수연아, 내가 뭘 안다고. 민지가 임신했어. 그 집이 필요해. 내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가 다 망쳤잖아. 임신? 민지의 임신. 그 소식은 또 다른 칼날이었다. 민지, 내 의붓 언니. 그녀는 항상 완벽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마케터, 그리고 이제 엄마의 손녀를 임신한 몸. 반면 나는 28살, 결혼도 안 하고 가족의 그림자 속에 사는 여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내 집이 아니게 될 그 아파트로.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커피와 책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 나는 소파에 앉아 옛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엄마, 민지,
그리고 나 웃고 있는 우리.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엄마는 민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내 대학 등록금은 민지의 유학 자금이 됐고 내 꿈은 그녀의 커리어로 대체됐다. 수연아, 내가 포기하면 돼. 민지가 더 밝은 미래를 가질 테니까. 엄마의 말은 항상 그랬다. 포기하라. 양보하라. 이제는 집까지. 밤이 깊어지자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그녀들이 후회할 만한 것 먼저 변호사를 찾아야 했다. 집 소유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 출신이었다. 재혼 전 법률 회사에서 일하던 엘리트. 그 지식으로 나를 올가매려 핥터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 기록, 내가 숨긴 음주운전 증언. 그리고 민지의 비밀. 그녀가 임신한 남자, 그건 내 전 남자친구였다. 2년 전 민지가 유혹한 그놈. 나는 알면서도 침묵했다. 가족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지의 회사로 갔다. 삼성전자 본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타났다. 배가 살짝 나온 모습, 여전한 미모. 수연.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항상 그랬다. 언니, 축하해. 임신 소식 들었어. 그런데 그 집, 왜 엄마가 나한테서 빼앗으려 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아, 그거. 엄마가 결정한 거지? 내가 혼자 사는데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나한테 애 키울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게다가 내 생일 선물. 엄마 유머도 있네? 내가 뭘 바친 줄 알아? 내가 아버지 사고 때 엄마를 덮어준 거, 그 덕에 우리 가족이 버틴 거야? 이제 갚을 때.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덮어졌다고? 그건 내 엄마가 범한 죄야? 그리고 내 남자, 그 새끼는 내 거였어.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건 우연이었어. 너랑 헤어진 후였잖아. 거짓말.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언니, 이건 시작이야. 집을 포기하면 모든 걸 폭로할게. 내 임신, 내 남자, 그리고 엄마의 음주운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메스처럼 느껴졌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웃었다. 첫 번째 승리.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지 만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오해야. 이야기 좀 하자. 오해? 그녀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다. 재혼할 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그 결혼.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은행 계좌, 그녀가 빼돌린 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내 생일, 28번째 봄,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엄마의 집으로 불려갔다. 용산구의 고급 빌라, 아버지가 산 곳 오문을 열자 익숙한 향초 냄새가 피어올랐다. 라벤더, 엄마의 최애. 수연아, 앉아. 그녀는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항상 그랬듯이 계산이었다. 민지는 옆에 앉아 있었다. 배를 쓰다듬으며 불쌍한 척하는 표정. 언니,
화 풀었어. 우리 다 가족이잖아.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들을 마주봤다. 가족. 그럼 왜 내 생일에 집을 뺏으려 해? 엄마, 그 집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유언장 봤어. 엄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유언장. 아, 그거.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실수로 민지 이름으로 됐나 봐. 미안해, 수연아. 대신 다른 선물 줄게. 돈. 아니면 여행.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다. 마치 장난처럼.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였다. 유언장 조작은 그녀의 특기였다. 엄마, 그날 사고 기억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보호해. 나는 그랬어. 경찰 앞에서 거짓말했어? 엄마가 음주운전한 거 숨겼어. 그 대가로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어. 이제 집까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그건 엄마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스스로 운전한 거잖아. 너 왜 그렇게 왜곡해? 왜곡?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도 알았다. 모든 걸. 엄마는 한숨을 쉬며 손을 잡았다. 수연아, 내가 왜 그래? 아버지 죽음은 불운이었어. 내가 술 마신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고집 부려서. 어쨌든 내가 덮어준 건 고마워. 그래서 민지한테 집 주는 거야? 내가 혼자 사는데 그 집이 너무 커. 민지가 애 키우려면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미래를 위한 희생은 미덕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이야기.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그녀의 논리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나는 웃었다. 차갑게. 좋아, 엄마. 증거 가져왔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5년 전 병원에서 아버지가 한 말, 수연아, 엄마 실수했어. 내가 책임질게. 너는 행복해져. 그리고 경찰 통화 녹음. 내가 한 거짓 증언. 네, 사고는 아버지가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예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의 휴대폰 백업. 내가 보관했어. 그리고 민지의 임신, 그 남자 일도. 그의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 너희 둘이 1년 넘게 만난 거 다 알아.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미친년아. 내가 뭔데 우리 삶을 망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본 그녀의 진짜 얼굴. 완벽한 마스크가 벗겨진 순간. 엄마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민지야, 진정해. 수연아, 이건 협박이야. 법적으로 안 통해. 내 증언은 이미 공식 기록이야. 바꿀 수 없어. 그녀는 여전했다.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여우.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맞아, 엄마. 하지만 언론에 넘기면 재벌가 의붓딸의 비밀 임신, 그리고 음주운전 은폐 스캔들. 제목 어때? 한국 네티즌들 좋아할 거야. 가족 드라마 팬들이라면 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그녀는 계산했다. 평판, 돈, 사회적 지위. 한국에서, 특히 상류층에서 스캔들은 죽음이었다. 수연아, 제발. 우리 화해하자. 집은 내 거로 할게. 대신. 민지의 일, 묻어줘, 묻어줘. 또 희생.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이제 내 차례야.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할게. 하지만 더 영리하게. 나는 집을 나서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민지의 남자, 준호.
그는 IT 회사 중역이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여자, 민지 씨의 과거 연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속였어요. 증거 첨부, 사진, 메시지. 준호는 곧 민지에게 달려들 터였다. 그리고 엄마. 그녀의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기억하세요? 10년 전 그 사건. 당신 상사가 은폐한 음주운전, 그녀의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다. 며칠 후 민지의 전화가 왔다. 울음 섞인 목소리. 수연아, 제발 멈춰. 준호가 나 때렸어. 집에서 나가라고 때렸다.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건 너무 멀었나? 언니, 내가 시작한 거야. 내 생일 선물 훔친 데가 나는 끊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얼굴, 수연아, 용서해, 용서. 그게 가족인가? 엄마는 반격했다. 다음 날, 내 스튜디오에 변호사 2명이 왔다. 김수연 씨, 당신 어머니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유언장 위조 혐의로 위조? 웃기지도 않았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내가 유언장을 훔쳐 조작했다고? 증거는 그녀의 조작된 문서였다. 나는 당황했다. 법정 싸움이라니. 돈도 없는데. 하지만 이건 그녀의 스타일이었다. 법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나는 친구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기자였다. 수연아, 이거 대박 스토리야. 하지만 위험해. 가족 스캔들, 네티즌들이 너 욕할 수도 있어. 맞다. 한국에서 피해자라도 공격받는다. 빨리빨리 문화 속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고. 하지만 나는 각오했다. 썩 제목은 의붓가족의 배신, 생일 선물로 빼앗긴 집. 기사가 나간 후 내 삶이 뒤집혔다. SNS에서 논란이 일었다. 수연이가 불쌍해. 아니, 가족인데 왜 공개해? 이기적. 민지가 임신했는데 집 내놓아야지 의견이 갈렸다. 나는 그 속에서 웃었다. 이게 바로 복수의 맛. 하지만 깊은 곳에서 고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누구 편인가? 나 자신조차 모르겠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내 일상이 무너졌다. 스튜디오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됐고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애가 그 기사 속 여자야. 속삭임이 들렸다. 강남의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 해도 계산원이 가족 문제, 조심하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그것이 나를 옥죄었다. 개인의 복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가족을 팔아먹는 년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세상이 저기였다. 엄마의 다음 수는 교묘했다. 그녀는 내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아버지의 유산관리권이 나한테 있어. 소송 중이니 임시 조치야. 돈이 없었다. 렌트비, 식비, 모든 게 멈췄다. 나는 지은 집에 얹혀 살았다. 수연아, 버텨. 이건 전쟁이야. 그녀의 말에 고마웠지만 밤에 울었다. 복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민지는 더 악랄했다. 그녀는 내 SNS에 가짜 계정으로 공격했다. 수연이는 정신병 있어? 아버지 사고 때도 미쳤어. 증거. 그녀의 일기바, 가짜 스크린샷이 퍼졌다.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아버지와의 다툼을 왜곡한 거였다. 네티즌들이 믿었다. 저런 애가 복수. 웃기네. 은하는 반박 포스트를 올렸다. 이건 거짓. 엄마와 민지의 조작.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시태그 배신의 딸 이 트렌딩 됐다. 그때 티스트가 왔다. 준호가 나에게 연락했다. 수연 씨, 만나요. 민지 일,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는 홍대바에서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지가. 그녀가 날 속였어요. 임신한 애, 내 거 아니래요. 충격. 뭐. 그럼 누구? 그녀 전 상사, 재벌 2세. 민지가 그놈과 그의 말에 퍼즐이 맞춰졌다. 민지의 완벽한 삶,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나뿐 아니라 준호도 이용했다. 수연 씨, 복수 도와줄게. 민지의 비밀, 더 있어. 그녀가 아버지 사고 때 엄마와 공모했어. 공모. 내 머리가 핑 돌았다. 준호는 증거를 보여줬다. 민지의 메시지. 엄마, 사고 후 수연이 덮어주게 할게. 아버지 보험금, 우리 거야, 보험금. 5억 원 우 그것이 엄마의 동기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은폐.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준호 씨, 왜 이제야? 민지가 날 버렸으니까. 이제 당신 편. 우리는 동맹이 됐다. 다음 날,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공원 벤치. 엄마, 민지의 임신, 가짜야. 그리고 보험금. 다 알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아, 내가 뭘,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본 그녀의 약점. 엄마, 당신 인생 다 엎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 있어. 집 돌려주고 소송 취하. 그리고 민지, 그녀 혼자 책임지게 해. 엄마는 웃었다. 차갑게. 좋아, 수연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의 진짜 비밀. 그가 왜 재혼했는지. 나랑. 너랑 관련 있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뭐? 아버지가. 내 친아빠가 아니야? 내가 임신했을 때 내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키웠어. 유언장에 모든 재산은 나한테. 내가 훔친 거.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의붓딸. 아니, 더 끔찍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짓. 눈물이 흘렀다. 증거. 보여, 그녀는 사진을 꺼냈다. DNA 검사서. 맞았다. 나는 외국인, 한국인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수연아, 이제 이해해. 내가 가족이 아니야? 포기해. 그녀의 말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복수. 이제 무슨 소용. 하지만 준호의 전화가 왔다. 수연 씨, 기다려. 민지의 비밀 더 커. 그녀가. 당신 DNA 검사 조작했어. 또 티스트. 민지가 엄마와 공모, 나를 가족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진짜 아버지는 살아있고 재벌가였다. 민지가 그걸 숨긴 거. 분노가 되살아났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에게.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진짜 가족 찾을게. 그리고 너희 다 무너뜨릴게. 전쟁은 계속됐다. 준호와의 동맹은 예상치 못한 힘을 줬다. 그는 해커 지인을 통해 민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었다. DNA 조작 증거, 보험금 세탁 기록, 심지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수연에게 모든 재산을. 그녀가 가족의 빚. 진짜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엄마와 민지는 반격했다. 그녀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딸 수연이가 우리를 협박해요. 정신질환 있어요. TV에 나왔다. KBS 뉴스, 가족 분쟁, 의붓딸의 광기의 네티즌들이 갈라졌다. 지지수연 vs 가족 지키기. 트위터에서 논쟁이 붙었다.
수연이가 피해자야. 엄마들 악마. 아니, 임신한 민지 불상. 수연이 이기적, 나는 그 속에서 헤맸다. 누가 옳을까? 나조차 의심됐다. 나는 내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 DNA 결과로 그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CJ그룹 오너. 그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김 회장님께 전달 부탁해요. 딸입니다. 그는 나를 만났다. 제주도 별장에서. 수연아, 미안해. 내 엄마가 도망쳤어. 내가 보호 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모든 걸 설명했다. 내 생모는 그의 옛 연인 스캔들로 죽었다. 그는 나를 입양하려 했지만 재혼한 내 자버지가 막았다. 복잡한 음모.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와 민지, 그들 범죄 폭로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그건 내가 결정해. 하지만 복수는 끝이 없어. 그의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가 민지의 상사를 설득했다. 재벌 2세, 민지의 임신 상대. 그는 민지를 버렸다. 그년 돈만 노렸어. 스캔들이 터졌다. 연예 뉴스 헤드라인, CJ 딸 임신 스캔들. 가짜 DNA. 엄마는 무너졌다. 그녀의 회사에서 해고됐고 빌라에서 쫓겨났다. 민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수연아, 내 탓이야. 우리 다 죽을 거야. 애 죽을 거?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병원에 갔다. 언니, 미안. 하지만 그녀는 소리쳤다. 미안. 내가 가족 파괴했어. 아버지 사고도 내가 증언 안 했으면. 그녀의 말에 멈칫. 그녀도 알면서. 고조는 법정이었다. 소송 심리. 판사 앞에서 모든 증거가 쏟아졌다. 엄마의 음주운전, 보험 사기, DNA 조작. 변호사는 그녀의 편이었지만 내 진짜 아버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이건 범죄입니다. 판사는 엄마와 민지를 기소했다. 집은 내게 돌아왔다. 승리. 하지만 방청석에서 네티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 너무 잔인해. 그래도 정의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빈 아파트, 한강 뷰.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복수는 나도 망가뜨렸다. 지은이 말했다. 수연아, 이제 끝내. 새 삶 시작해. 하지만 끝. 아니었다. 판결 후 한 달, 내 삶은 변했다. 진짜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CJ의 디자인 팀에 들어갔다. 고급 사무실, 명함에 새겨진 이름.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엄마의 감옥 사진, 민지의 병상. 그녀들은 유죄. 엄마는 5년, 민지는 공동 모의로 3년. 보험금은 몰수됐다. 나는 부자가 됐다. 하지만 빈곤이 더 나았다.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감옥 방문. 엄마를 봤다. 수연아, 왜 왔어? 그녀는 야위었다.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웃었다. 용서. 내가 날 망쳤어. 하지만 진실 말할게. 아버지 사고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민지가. 그녀가 브레이크 밟았어. 나 술 취해서 그녀가 조종했어. 아버지 죽음, 그녀 탓 충격. 민지. 20살 소녀가? 민지의 방문. 언니, 엄마 거짓말이야. 내가 증언한 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 누가 진실? DNA 검사서, 또 조작 흔적. 진짜는 아버지의 일기. 그가 숨긴 비밀, 그는 자살하려 했고 엄마가 막다 사고 난 거 모두의 죄. 나는 선택했다. 모든 걸 묻었다.
소송 취하, 엄마와 민지 석방 조건으로. 가족으로 돌아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수연이 왜? 피해자잖아. 아니, 용서가 진짜 복수야. 그녀들 평생 죄책감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집 창가에 서서 한강을 봤다. 비가 그쳤다. 내 생일, 다시 왔다. 이번엔 나 혼자. 답장. 더 이상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누가 옳았을까? 당신이 판단해.